가위눌림과 악몽은 수면에서 어떤 영향을 주나요? 우리가 이제 가위눌림이나 악몽은 렘 수면과의 관련성이 큽니다. 렘 수면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 근육이 모두 이완되어 있는 상태, 즉 아톤이라고 하는 상태에 빠져들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우리가 뇌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머릿속에서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낮 생활에 혹시 이제 스트레스나 아니면은 육체적인 피로 그리고 불안 증상이 있을 때는 그런 것들이 렘 수면 중에 이제 해소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뭐 귀신이 무섭다 그러면 귀신이 뭐 물리치는 꿈을 꾼다거나 좀비를 물리치는 꿈을 꾼다거나 아니면 보기 싫은 상사를 뭐 때리는 그런 꿈들을 꾸게 되는데, 그때 이제 눈이 떠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이제 가위눌림이라고, 렘 수면 중에 눈이 떠지는 순간에 우리가 가위눌림을 경험하게 되고요. 악몽은 그때 꾸는 꿈들이 기억에 남았을 때를 악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심한 가위눌림이나 악몽은 치료를 해야 될까? 심한 가위눌림이 자주 있고 악몽이 있다 그러면 이제 말씀드렸던 이제 기저에 깔려 있는 그 스트레스 상황을 해소하는 게 가장 중요할 거고요. 우리가 루틴하게 할 수 있는 검사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특별히 검사는 없지만, 만약에 다른 기저질환, 동반되는 수면 질환이 있다고 한다면 수면 당원 검사를 시행을 해서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을 처치를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환자가 병원에 내원해서 이제 의사와 디스커션이 상당히 중요하죠. 이런 악몽이나 이런 가위눌림이 자주 반복되는 사람들은 유전 성향도 좀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불안 증상이나 아니면은 PTSD 같은 이런 큰 자극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신과학적인 치료하고 그 다음에 수면에 따른 치료를 같이 동시에 시행하시는 게, 진단하고 시행하시는 게 더 치료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통 어떤 치료가 좀 좋은데요? 악몽이나 가위눌림 같은 경우는 이제 파라솜니아라고 사건 수면이거든요. 수면 중에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수면 중에서 이제 그 PTSD죠. Post Traumatic Stress Disorder, 이런 병들이 있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가 좀 동반되는 경향이 좀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스트레스에 대한 불안에 대한 치료도 필요할 겁니다. 또 하나 이제 좋은 방법은 우리가 리허설을 해보는 거거든요. 이미지 리허설 재활 치료라고 하는데, 아이가 보통 이제 악몽을 꾸는 경우들이 있고 청소년들도 이제 가위눌림이 있는데, 그런 것에 다시 진입하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아이에게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깨어나서 악몽을 이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누구랑 귀신을 막 만났는데 사실은 그게 뭐 누가 변장했던 모습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적인 이 악몽의 결론을 해피엔딩으로 끝내주면 어느 순간에 또 벗어나는 일반적인 치료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